대한민국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 검찰, 공무원들, 수사관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결코 당신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방금 전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거의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 주제는 겁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지인분께서요, 혹시라도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 중의 기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당신께서는 억울해가지고 막 분노를 터뜨리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실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대면부터 역으로 하는 질문까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이 거기에 간 목적은요, 당신의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수사관님에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수사관님이 네 그랬네요, 이런 동의를 얻거나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작업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 검찰, 공무원들, 수사관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결코 당신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있고 당신 옆에 든든한 당신의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님께서 이미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신 상황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거나 반반 정도로 생각하면서 당신에게 질문을 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요, 수사 자체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범죄자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기본 원칙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떻게 설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관 분께서요, 당신이 3월 4일날 강남역에 간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신께서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네, 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갔었고요, 누구는 몇 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다가 갔고요, 나랑 그 여자랑 남았는데 그 여자랑 맥주 한잔 먹다가 소주 한잔 먹다가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별일 없었습니다. 이러시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방금 전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홍길동씨, 3월 4일날 강남역에 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 둘, 네, 갔습니다. 끝이에요. 그 뒤에가 없어요.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짧고 단답식으로. 그리고 앞에 제가 하나, 둘을 했습니다. 급하게 말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사관님과 당신과 대결하는 구도가 되는 건데요, 수사관이 친절한 분이시던 유도신문을 하시는 분이시던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던지 간에 대결을 하는 거고 주도권 경쟁을 하는 건데요,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당신께서 하나 둘 정도는 마음속으로 센 다음에 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님께서요,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당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들이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수사관이 답답해하죠. 왜 한 번에 쫙 말 안 해주지? 있었던 일 다 말해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3월 4일날 노래방에 가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놀았습니다. 끝. 여기에다가 어떻게 놀았는지, 그 여자가 저쪽에 앉았고 테이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수사관님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지 당신께서 먼저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다니실 때 학교 선생님한테 누구랑 싸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싸운 친구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불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당신은 뭐부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걔가 얼마나 평소에 행실이 나빴는지, 그 전에 이미 나를 괴롭혔는지,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시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여자의 말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에게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요, 말을 하던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들, 당신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여자가요, 얼마나 문란한 여자인지 아세요? 수사관님의 수사 범위 안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란한 여자라고 해가지고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란하면 문란할수록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고소한 피해자라고 불리는 그 여성이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넘겨짚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짚고 하는 얘기라는 것들에 대해서 수사관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미 다 들고 계시니까요.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세요. 거의 질문 안 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당신께서는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당신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핵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얘기하지 않을 것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지, 기억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계속 대답을 하시다가 많으면 2번, 적어도 1번은 당신의 변호사와 꼭 이 말은 하자, 이게 바로 변론의 요지다라는 부분들에 대해 갖고 달달달 외우신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이걸 꼭 조서에 남겨두세요. 이게 만약에 나눠져 가지고 질문들 사이에서 막 중원부원 이렇게 돼버리면요, 일관성이 오히려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딱 한 파트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또는 2파트.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단 둘밖에 없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단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당신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부딪혔을 때에는요, 그 앞뒤 정황에 대한 당신 또는 그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맞는지를 갖다가 보면서 당신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말을 믿을 것인지를 결정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황 증거에 대해서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3편으로 이어집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